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유영미 인사드립니다.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입니다. 남쪽에서 이제 꽃 축제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나들이 인파로 북적된다 그래요. 이번 주말도 들로 산으로 또 동네 공원으로 어디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눈이 즐거운 봄, 꽃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청춘초대석 오늘은요, 여행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니어분들이 떠나면 좋을 장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날게요. 그대와 발을 맞춰 걸어온 세상, 그대라서 그대가 함께 해줘서 두 발이 붙도록 걸어온 세상도. 파파라 가수 강태욱의 산책이었습니다. 103.5 러브 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SBS 러브 FM 청춘 초대석 산으로 들로 떠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봄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떠나면 좋을까요? 올봄 시니어를 위한 여행 정보 드릴게요. 도움 말씀의 여행 전문가 김준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시니어들이 올봄 떠나면 좋을 봄나들이 코스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그 네 군데 정도 선정해서 왔는데요. 예. 그 테마는 이제 걷기, 네. 또 숲, 그다음 네. 봄꽃, 역사 유적지 이런 테마로 정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봄 되면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또 봄꽃이 또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네.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리에 있는 동군흥을 정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예. 세 번째로는 그 충청권에 있는 부소산성. 네. 네 번째로는 김제 금산사를 정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역사 유적지들이 세계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든지 다양하게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도 받고 또 많이 또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서 네. 가볼 만한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네 가지 지역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설렙니다. 자, 먼저 경기도 구리 동군흥을 선택한 이유는요? 동군흥은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숲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진입로에 진입하시면 왕릉이 이제 뭐 보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숲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근에서 아마 울창한 숲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특히 이제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왕릉을 조성하다 보니까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아담하고 예쁜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군흥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걸음을 걷고 그 숲을 즐기시에 굉장히 그 좋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수도권에 접근하기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1시간 이내로 서울 어디서나 수도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선정한 이유입니다. 네. 네. 동군흥은 어떤 곳입니까? 동군흥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최대 능입니다. 네. 사적 193호로 지정돼 있고요. 그 태종 8년에 1408년에 그 태조 이성계 건원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능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동쪽에 있는 9개 능이라는 의미에서 동군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모두 9개의 왕과 왕비의 능이 이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태조의 건원능, 네. 두 번째로는 5대 문종과 왕비 현동하고 권씨 현능, 그 다음에는 선조와 14대 선조와 인의 왕후의 목능, 네. 그다음에 16대 인조의 갭이 장렬왕후의 휘능, 18대 현종과 왕비 명성왕후 김씨의 숭능,
20대 경종왕비 단이왕후의 해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의 원능 23대 순조의 세자였는데 왕에 오르지 못합니다. 세자 시절에 이제 사망하게 돼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추존왕이라고 그래서 그 세자였지만 왕이 못된 그 세자들을 이제 추존하는 왕으로 네. 이제 추대하는 걸 이제 추존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문조의 순응이 있고요. 끝으로 24대 헌종과 왕비 효연왕후 김씨와 그 효정왕후 홍씨의 경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9개 능이 있는 곳이 동구능입니다. 특히 어떤 점이 좀 볼만한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동구능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그 북경에 가면 이제 그 명13능이라고 그래서 그 중국 황제들의 능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특징을 보면 굉장히 크죠. 중국의 능들은 크고 또 헝 터져 있고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서 막 능을 조성하고 이럽니다.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예, 엄청나게 큰 이제 규모를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왕능을 쓸 때 그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언덕이 있으면 언덕, 길이 있으면 길, 그 모양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왕능을 조성했기 때문에 자연과 굉장히 조화된 상태, 조화로운 능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째로 저는 그런 모습들, 자연을 네. 사랑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특징 있는 건데 그 보통 왕릉에 가면요. 잔디가 아주 깨끗하게 조성돼 있잖아요. 잔디가. 네. 근데 특히 건원릉에 가면은 잔디가 깨끗하게 조성돼 있는 게 아니라 가을철에 가면 특히 억새가 이제 막 울창하게 막 자라 있습니다. 능 봉분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은 야 왕릉인데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딸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태조 이성계가 사망하면서 그 나중에 왕자의 난 때문에 왕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태종한테 아들 이방원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고향 함흥에 묻어달라 함경도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함경도에 이제 그 태종이 묻지 않고 함경도에는 흙과 억새만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봉분을 쌓기 때문에 억새가 이제 울창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또 에피소드를 한 개 말씀드리면. 현능의 경우는 그 문조대왕과 그 왕비의 능이 두 개 언덕에 이렇게 그 나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뉘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현덕왕후 같은 경우는 단종 나중에 17세에 사망하게 된 단종의 어머니죠. 그래서 단종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세조 시절에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72년 만에 그 문종의 옆에 묻히게 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현지의 그 문화 해설사나 자료를 통해서 네.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감동이 아마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 동구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서울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편한 편인데요. 그래요? 예, 몇 년 전에 중앙선이 이제 개통이 돼서 구리역에서 시내버스로 한 1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고요. 강남권에서 가실 경우에는 잠실역에 가면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네. 동구릉에 가는 그래서 한 3-40분 정도면은 그 1115-6번을 타시면 동구릉 바로 앞에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주변에 함께 보면 좋을 것 또는 근처에 즐길 만한 맛있는 먹을거리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주변에 뭐 그 추가로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 아시다시피 구리하고 남양주 지역에는요. 그 조선시대 왕릉이 굉장히 많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네. 그 주변에 가면 그 남양주 금곡이라는 곳에 가면요. 그 구리역에서 버스로 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홍유능이 있습니다. 홍유능은 그 홍능과 유능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홍유능 같은 경우는 그 먼저 홍능을 말씀드리면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 예, 민씨의 그 묘가 이제 홍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능 같은 경우는 고종 다음에 마지막 황제죠 우리나라에 순종 황제와 그 순정효 왕후의 그 묘역이 있는 곳이 홍유능입니다. 네. 그래서 홍유능도 그 작은 규모지만 우리가 도심에서 보기 힘든 숲의 경관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의 그런 비극적인 그 역사도 그 안에서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맛집이 또 그 여행에서 네. 또 예, 그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 식당 이름을 제가 뭐 공식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검색 엔진이나 이런 데 가서요. 동구릉 맛집을 치시면 한정식 집이 한 곳 나옵니다. 예, 예. 네. 그곳에 가시면 거기가 아마 도보로 동구릉 입구에서 한 5분 정도 그렇군요.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네. 단위로 가셔서 식사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정보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날을
네, 정은이의 꽃밭에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엔 남한산성으로 가볼게요. 남한산성, 우리 어르신들이 오르기에 힘들진 않으실까요? 네, 남한산성은 이제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분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근데 보통 이제 위까지 차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분지 위쪽 이제 성루가 형성되어 있고 성벽을 따라서 대체로 이제 평평한 길을 그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크게 어르신들이 걷기에도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한 5가지 정도 코스를 그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코스는 이제 어르신들이 좀 무난하게 걸으시면서 봄 풍경을 좀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제 북문에서 시작합니다.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은 북문, 네. 남문, 서문, 동문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문이 4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코스는 북문에서부터 남문까지 걸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네. 요 코스에서 약간 오르막길이 한 번 있어요. 네. 그 북문에서 서문으로 갈 때 이제 오르막길이 좀 있는데 겨울철이 아니고서는 봄철에 그냥 살짝 올라가기는 불편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셔서 수어장대도 탐방하시고 남문까지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은 코스고요. 총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만 그냥 계산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수어장대도 보시고 봄 풍경도 보시고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고요. 그래서 그 정도 코스로 이제 관광 탐방을 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주변 여러 가지 뭐 유적지들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네. 남한산성에서 이제 봄철 경관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요.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계절에 상관없이 풍경이 동일합니다. 네. 예, 굉장히 그 동일한 풍경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또 역사가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풍경을 우리한테 전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최고로 이제 노송들이 많은 소나무가 멋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노송을 감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행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책을 한 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그 대표 소설가인 김훈 선생이 쓰신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한번 예. 읽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이제 주된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병자호란 때 네. 인조대왕께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셔서 47일 동안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갈등하시고 고민하고 싸웠던 그 얘기거든요. 네. 그 책을 한번 읽고 가시면 남한산성이 좀 특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약간 팁을 드리면 남한산성이 최초로 그 해외 소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멜표류기 아시죠? 하멜표류기. 예. 예, 하멜표류기에 보면 남한산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근데 왜 그게 됐냐면 하멜이 14년에 걸쳐서 조선에 억류돼 있으면서요. 네. 한양에서 이제 그 훈련도 가면서 무기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했는데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효종께서 청나라 사신이 그 하멜이 무기 개발하고 있는 거를 들킬까 봐 남한산성에 한 달 동안 가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멜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그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그 느꼈던 일들을 하멜 표류기에 보면 짧게 네. 그 써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남한산성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고 네. 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조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짧은 단상이지만 그래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 적어놓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서울에서 남한산성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남한산성은 굉장히 그 편리한 그 아까 동구릉처럼 지하철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방면이나 양재 방면 또 경기도 광주 성남 방면에서 예, 얼마든지 자가용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지하철 8호선의 산성역에서는 남한산성 로타리까지 그 성 안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 뭐 서울 강서지역, 강북지역 뭐 다양한 지역에서도 1시간 반 이내로는 아마 접근하실 수 있는 교통이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네. 남한산성 근처에서 함께 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남한산성을 이제 이어주는 제가 지하철 교통편 말씀드릴 때 네. 8호선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 8호선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명명하기로 백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8호선 구간들을 보면 백제 유적지들을 많이 거쳐갑니다. 네. 그래서 뭐 백제 고분군이 있고요. 석촌역에 네. 몽천 토성역에 가면은 몽천 토성이 있습니다. 몽천 토성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가면 풍납 토성이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백제가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남으로부터 위례성까지 백제가 구축했던 어떤 이런 백제 시대 500년 네. 도읍이었던 한성 백제의 유적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좋은 그 배경지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남한산성에서 맛있는 건 뭐가 있어요? 남한산성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더 저보다. 그래서 도토리묵이나 닭도리탕이 유명하지 않나. 그래서 보통 남한산성에 제가 가끔씩 가면 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수어장대 올라가기 전에 막걸리부터 드셔가지고 너무 지치실 텐데. 지치셔가지고 못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제 이쪽에 도토리묵하고 막걸리가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그 산성 산책을 마치신 다음에 좋은 분들하고 같이 그렇죠. 막걸리 한 잔 즐기시는 것도 네. 봄철 기운이 아주 도단할 것 같습니다. 네, 남한산성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나와 같이 누구 아침 울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 줘 한영의 예, 누구 없어 들으셨습니다. 자, 부여 가보겠습니다. 부여 부소산성 어떤 곳입니까? 부소산성은 말하자면 부여를 먼저 잠깐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부여는 아시다시피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사비라고 불리죠. 네. 그래서 공주 백제는 세 가지 이제 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읍을 첫째로 이제 한성 백제가 한 500여 년 지속되고 그 다음에 한성 백제 한성이 이제 고구려에 점령당한 다음에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웅진은 이제 공주를 오늘날 공주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웅진으로 옮긴 이후에 마지막 그 성이 이제 다음에 옮긴 게 부여 사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소산성은 그 사비성 마지막 도읍지를 지키던 산성이죠. 마지막까지 백제를 지켜봤던 산성이기도 하고요. 또 부소산성은 또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부소산성은 굉장히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백제 시대 그 부소산성은 평시에는 그 왕과 귀족들이 산책을 하던 후원 정원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네. 두 번째로 유사시에는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그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숲이 뭐 울창하지도 않고 우거지지도 않지만은 정원처럼 아주 아담하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산책길이고요. 그 코스를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그 정문에 부소산성 정문을 이제 사비문이라고 합니다. 사비문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 부소산성 그 정면에 그 사비성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터거든요. 그 정면이. 그래서 사비문이라고 불리고 그 삼충사 영일루라고 이제 언덕에 있는 부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 정자가 하나 있고요. 근데 영일루를 지나면 이제 군창지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용 그 식량이나 무기를 저장하던 군창지가 있습니다. 군창지는 지금도 발굴 중에 있고요. 가시면은 그 발굴 중인 그 유적지를 보존해 놓은 예, 그런 곳들을 이제 유적지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월루, 국려사, 사자루, 낙화암 등을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첫 번째 코스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이 백마강이 워낙에 또 유람선이 또 유명하죠. 네. 백마강 풍경이 워낙에 네. 또 아름답다는 또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구두레 공원 이제 구두레 선착장이 있습니다. 구두레 지역에 가면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시고 이제 내리시면 이제 고란사라고 낙하암의 네. 아래에 있는 이제 백제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제 고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고란사에 내리셔서 낙화암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반대로 거꾸로 돌아서 사비문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코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유람선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삼천은 궁녀 의자왕. 근데 유람선은 제가 그 나중에 이제 낙화암에 관련된 이제 말씀도 잠깐 드리겠지만 네. 유람선은 이제 백마강 풍경이 워낙에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백마강에서 부소산성 반대쪽이 되겠죠. 사비문에서 반대쪽 백마강 낙화암을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그 풍경이 너무 동양화 같이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그렇구나. 백마강이 이렇게 굉장히 유려하다 그러죠. 네. 이 강이 이제 한 번에 확 꺾이는 게 아니라 동강처럼 어. 아주 유려하게 흐르는 강입니다. 네. 그래서 잔잔하죠 물살이. 그래서 그런 풍경들이 우리 전원 풍경에 아마 그 네. 못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강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유람선을 타시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소산성에 볼거리는 뭐가 있어요? 그 부소산성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낙화암이 네. 유명하죠. 낙화암이. 근데 실제로 낙화암은 삼천궁녀가 뭐 이렇게 그 백제 멸망과 더불어서 삼천궁녀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네. 뛰어내렸다 이런 이제 설화가 담겨 있는 네. 곳인데요.
실제로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삼천궁녀가 뛰어내리면요 물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민족사관에서 바라보자면 네. 이제 일본 시절에 이제 그 백제 역사를 좀 그 암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저항의 어떤 이런 퇴폐적인 이런 네. 막 있었다 하는 걸 강화시키려고 궁녀를 이제 3,000명이나 두고 뭐 이렇게 네.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 역사적으로는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사실 관계는 근거 이제 없을지라도 많은 네. 사람들이 알고 그렇죠. 있는 대체로 알고 이야기라서. 있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설화를 네. 많이 전해 듣고 그래서요. 설화를 막 믿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매력이라고 한 가지 딱 말씀드린다면 부소산성은 특별히 무슨 뭐 유적지를 향해서 내가 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런 부담감이나 내가 유적지를 가야 된다는 뭐 목표의식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즐길 수 있는 네. 굉장히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부서산성에 또 볼만한 곳. 부소산성은 그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여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소산성에 올라가셔서 백제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관망을 하시고 부소산성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부여는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네. 그 한나라의 수도였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도보로 당일치기로 여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그래요? 정도로. 예.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셔도 뭐 무난하게 도시 전체를 그 관광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역사적인 유적지를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국보 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서 백제 시대에 남아 있는 두 가지 유일한 석탑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 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여에 도착하시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리시게 되는데 그 부서산성과 정림사지 그 5층 석탑 중간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서산성을 먼저 가셔도 좋고 내리셔서 도보로 그 정림사지 네. 5층 석탑을 관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국립부여박물관을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굉장히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 작은 도시에 이런 그 위대한 박물관이 있다는 건 저희의 큰 자산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그곳에 가시면 특히 이제 1993년도에 발굴된 백제 금동 대학로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답사의 달인이라고 그러는 유홍진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그 내세울 수 있는 뭐 유물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이 백제 금동 대학로를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불교 또 당시의 백제의 어떤 미적인 그 네. 철학들이 그 조각이나 그 형상에 그대로 담겨 있는 향로고요. 그래서 그 백제 금동 대학로만 우리가 볼 수 있어도 그렇죠. 부여에 가서 많은 걸 얻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여의 별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부여는 대표는 충청도의 우어회를 말씀드릴 수 우어? 있습니다. 우어라 그러면 잘 모르시죠? 네. 우어는. 근데 우어는요. 그 금강에서만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처럼 그 바다에 살다가 금강에 올라와서 산란을 합니다. 네. 산란해서 이제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어종인데 우어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소산성 근처에 가면 다 우어에 팔아요. 우어회가 많이 팝니다. 우어회를. 그래서 우어회도 유명하고 특히 이제 그 연잎 쌈밥이 유명하죠. 연잎으로 이제 네. 쌈밥을 먹을 수 있는 연잎 쌈밥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부소산성 앞에 가면 칡냉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집인데 칡냉면을 한 그릇 드시고 오시는 것도 맛있게 하여튼 음식을 즐기다가 오실 수 있는. 네. 뭐 이제 먼 거리는 아니라서 큰 부담은 없어요. 서울에서 네. 어떻게 가면 될까요? 서울에서는 뭐 시외버스가 그 매시간 네. 운행하고 있고요. 예. 한 2시간 내외 남짓하면은 부여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시더라도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부여는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네. 하루 코스면 갔다 하루 왔습니다. 코스면 당일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부여 부소산성 근처 정보 전해드렸어요. 물새가 불어 잊어버린 옛날이. 네, 이인권의 꿈꾸는 백마강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전라도로 갑니다. 김제 금산사 어떤 곳입니까? 그
금산사는 전라북도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찰이고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이제 백제 시대 이제 법왕 때 599년에 창건되는 사찰인데요. 실제로 좀 대사찰의 그 좀 면모가 갖춰지는 네.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 해공왕 때 그 대사찰의 면모가 이제 갖춰지게 되고요. 네. 근데 이곳에 가면 이제 우선은 그 모악산이 굉장히 유명하죠. 도립공원으로 돼 있고요. 모악산 풍경이 워낙 좋고 우선 네. 모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른 사찰들은 이제 보통 계단식으로 이제 쭉 층층이 이제 사찰들이 있어서 그런 풍경들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곳은 그 평지에 있습니다. 사찰이. 네. 그래서 평지에 대웅전까지 다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규모가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제일 유명한 것은 국보 62호로 지정된 미륵전이 있죠. 네. 미륵전은 우리나라 그 사찰에서 유일한 3층 목조 건물입니다. 미륵전이 굉장히 그 백제 시대 건물로서 목조 건물로서 우리 고대 중요한 건축 그 역사적 유적지고요. 그다음에 대적광전이라고 대웅전이죠 말하자면 사찰에 가면 대웅전의 그 면모인데 근데 대적광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은 이제 미륵불을 이제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은 특히 이제 미륵 불교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미륵불을 모시는 대적광전인데 이것은 이제 원형은 1986년도에 화재 때문에 자전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복원이 되는 바람에 솔직히 문화적 가치가 좀 이제 훼손되는 네.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금산사가 유명해진 것은 후백제 견원대왕이 금산사 유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아들 금강을 왕으로 세웠다가 첫째 아들 신검과 그 밑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네. 그 아버지 견원대왕을 그 금산사 유패를 시키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거기서 견원대왕이 탈출을 해서 고려 시조 왕건에게 네, 가죠. 네. 그래서 왕건을 통해서 신검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견원대왕의 그런 그 설화가 그 묻혀 있는 그 금산사를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곳이 여행지로서 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봄에 그 아까 꽃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전주에서 금산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벚꽃은요. 예.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3대 진해 군항제 예. 섬진강변의 그 벚꽃 네. 그다음에 금산사 벚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벚꽃이.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금산사까지 가는 국도변에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금산사는요 또 특징이 걷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찰들은 보통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경내로 바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네. 금산사는 이제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됩니다. 15분 정도. 근데 그 길목에 이제 진달래, 뭐 네. 개나리, 벚꽃 다양한 봄꽃의 향연을 볼 수 있다.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예. 식사는 어디서 해요? 식사는 아시다시피 전라도 그러면 음식이죠. 뭐 다 어디나 맛있죠. 예. 근데 뭐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가서 김밥집 가가지고 단무지만 먹어도 예 남다르더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심하다. 계신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산사 앞에 놓으면 뭐 사찰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산채 비빔밥집들이 다 있어요. 네. 금산사에도. 근데 저는 거기서는 간단하게 요기만 하시고 전주가 인근에 있으니까요. 네. 전주가 이제 차량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오시면 뭐 전주 비빔밥, 콩나물국밥, 불고기, 한정식 등 다양한 그 한국 음식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금산사에서는 간단히 요기하시고 전주에 잠깐 나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고 예,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함께 보면 좋을 곳은 어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추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템플스테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특히 이제 금산산 템플스테이는 굉장히 특별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금산사에 가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스님들이 선방으로 이용하시던 무건 수행하시던 선방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 안에 네. 굉장히 특별한 곳에 그 템플스테이 선방을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툇마루에만 앉아 있어도 수행이 되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그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곳에 가면은 또 굉장히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네비도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비도 콘서트 말 그대로 네비도 콘서트인데 짝수달에 네. 마지막 그 주말 토요일에 콘서트가 열리는데 그 음악하는 사람들 네. 또 이야기꾼들 또 법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오셔서 그 음악도 듣고 대화도 하고 그런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네비도 콘서트. 네. 네비도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금산사 그 핵심 주제가
템플스테이 핵심 주제가 이제 그쪽에 가면 써 있는데 홈페이지 가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네. 글귀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려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나부터 내비두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일상에서 나를 굉장히 혹사시키잖아요. 네, 보통. 근데 맞아요.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되죠. 나를 좀 놔둬라 이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비도 콘서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넷도 유 이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주 문화답사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는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이 있고요. 한옥마을 중심으로 경기전, 우리나라 근대 유적지인 뭐 전동성당, 네. 천주교 성지, 전주 향교 등 그 조선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인 현장들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들을 아주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김제에서 봄철에 이제 좋은 축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김제가 곡창지대잖아요. 네. 예, 굉장히 넓은 평야하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5월달에 지평선 축제가 있습니다. 네. 지평선 축제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부산 영화제가 유명한데 또 전주 영화제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전주 영화제도 이제 다큐멘터리나 예, 소규모 그 인디 영화들이 많이 네. 상영되는 좋은 그 축제들이 다양하게 김제 인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갈까요? 김제 금산사. 네. 금산사로 그 가장 편하게 가시는 법은 열차를 이용하시는 네. 건데요. 용산역에서 열차가 출발합니다. 호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제역에 가시면 그 편리하게 금산사까지 한 버스가 여러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사까지는 40분 정도, 한 많이 걸리면 50분 정도 소요되는 버스를 이용하셔서 금산사에 가셔도 되고요. 또 벚꽃 구경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아는 분들끼리 차량을 이용하셔서 전주를 거쳐서 전주로부터 금산사로 이어지는 그 길을 네. 즐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좋은 사람과 함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서 한국의 봄을 느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여행 정보 오늘 전해드렸어요. 여행 전문가 김준엽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차가운 눈도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는 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들으셨습니다. 유형미의 청춘이요. 다시 듣기